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1년간 같이 지내게 된 담임 선생님 송지원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창의적 체험 활동 중 동아리 활동인 우리 반 보드게임부를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비록 이렇게 말을 더듬고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셀카도 찍지 않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특히나 교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BJ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의 보드게임부라는 이름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6학년 같은 경우는 3화초 6학년에서는 반별로 섞여서 원하는 동아리에 지원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6반 학생들은 선생님과 1년간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드게임부. 왜 하필 보드게임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은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잘하는 종목도 많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잘하는 분야는 체육 시간에도 할 수 있고 다른 과학 시간에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보드게임을 원래는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보드게임으로 우리 반의 동아리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드게임을 많이 해보지 않는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 이거 싫은데 저 다른 반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보드게임의 굉장한 매력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드게임의 효과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혹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보드게임을 한다고 해서 하면 이름 자체대로 게임, 노는 것이다, 단순히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드게임이란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실제로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그리고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게임에 남지 않고 영재 수업 때도 활용이 되고 다른 과학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집에서 1명 내지 2명, 선생님 저는 3명인데요, 4명인데요, 물론 그런 집도 있지만 보통 1명 내지 2명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 저출산 시대에서 이 1명 내지 2명만 있는 그 여러분들이 집에서 놀이를 할 때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딱히 놀이가 없다 라거나 아니면 핸드폰 게임 혹은 컴퓨터 게임만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드게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해야 돼요. 이따가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명 내지 4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단순히 이야기하지 않고 게임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소통하면서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게임의 규칙이 있을 때 규칙 내에서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이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 이기기 위한 규칙 내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이 전략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혹은 소통하면서 그리고 이 계획을 달성하기까지의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장님이 되었든 혹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 되었든 아니면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드게임부를 우리 반의 동아리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이용 규칙을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반 이용 규칙은 일단 여러분들이 앉게 되는 의자, 책상 의자가 있을 때 복도 쪽 이 정리함에 잘 정리를 해 놓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정리를 잘하면서 활용하면 되고,
쉬는 시간 혹은 중간놀이 시간, 그리고 특히 우리의 동아리의 목적에 맞게 동아리 시간에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게임들 중에 30분이 걸리는 게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게임들을 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리 시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 보드게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서 수행을 해나가는 기쁨,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소통하면서 즐기는 것, 그리고 정해진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반의 규칙으로 들어와서 억지를 부린다거나 상대를 속인다거나 오롯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많이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이제 이야기는 일단 잠시 멈춰놓고, 앞에 보면 짜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여기 있는 이 보드 게임들은 선생님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보드 게임입니다. 교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실제 집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 무슨 다 큰 성인이 보드 게임을 사고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집에서 실제로 선생님의 동생들과 게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루미큐브입니다. 이 루미큐브는 수학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숫자를 이용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보드게임인데, 굉장히 동생들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바로 이 스플렌더라고 합니다. 스플렌더는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해진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거는 확장판이라서 잠시 옆으로 빼두겠습니다. 카탄의 개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탄도 정해진 어떠한 내 영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것인데, 스플렌더와 굉장히 비슷한 종류의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얘는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이 필요로 해요. 단순한 수학 덧셈을 이용하고 뺄셈을 이용하고 있는 로봇 77이라는 게임입니다.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게임을 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데, 흔히 우리가 폭탄 돌리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77이 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자꾸 기회를 넘기게끔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도 마찬가지 우리 반에서 같이 한다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정해진 때에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야만 된다라는 점, 그 점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요 근래 가장 또 흥미롭게 하는 게임 중 하나가 바로 이 다빈치 코드인데요. 이 다빈치 코드는 2명에서 그 이상의 숫자도 같이 할 수 있는데 4명까지 가능하네요. 검정색과 흰색 숫자들이 있는데 상대방의 패를 추리해 나가는, 추리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서 지금 표정이 어떨지 이따가 영상을 편집 한번 해야 될 건데 굉장히 다시 보기 싫어질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나머지 게임들은 전부 다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임이었다면, 이 게임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이름은 더 게임입니다. 다른 게임들은 상대방을 이긴다,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했을 때 즐거운 게임이라고 한다면, 얘는 보이지 않는 이 게임의 규칙에 나머지 친구들이 같이 협동해서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경쟁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빼버리고 서로 협동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임으로서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다면 다른 친구들과 조금 더 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 게임들은 여기 보면은 도둑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게임, 그리고
이거는 아직 안 해봤어요, 선생님이. 카리바우스를 지키기 위한 이번에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산 건데 아직 안 해봐서 감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갖고 있는 보드 게임들이에요. 선생님의 목표는 나중에 선생님의 자식이 낳더라도 그리고 어른이 되더라도 같이 즐기면서 놀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좀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임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해보지 않았다거나 여러분들은 많이 좋아하는 게임이고 해봤는데 그런데도 우리 반에서 하고 싶다? 당연히 그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우리 반에 보드게임을 조금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이 개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걸 여기다가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게임 중에서도 원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학급 보드게임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윷놀이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비석치기 이런 여러 가지 전통 놀이들을 해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 살고 있는 21세기 여러분들은 아마도 집에서 총싸움을 주로 하는 그런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관련된 게임을 한다거나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화면 내에서만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헤드셋을 이용해서 소통하면서 게임하는데요? 디스코드 이용해서 소통하는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소통을 하면서 게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까지 게임을 하기가 그리고 제대로 된 소통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것과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보드게임을 추천하고 싶고 실제로 같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끼리 즐기면서 그리고 그 즐기는 가운데서도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동아리 수업 첫 번째 수업으로서 준비한 선생님의 콘텐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클래스를 통해서 원하는 보드게임이 있다면 물론 다 구입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내에서 금액 내에서 우리가 적절한 그 보드게임들을 구입해보고 그리고 단순히 누군가의 추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등교 계약했을 때 그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나간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누군가는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한 반면 누군가는 수학적인 능력이 발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각자 발달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임도 당연히 내가 잘하는 게임도 당연히 각자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시네요. 자, 영상을 끝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교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등교 계약했을 때 일단 마스크를 아마 쓰고 있겠죠. 그리고 한동안 지금 여러분들 교실도 영상을 봤을 때 각자 개별 자리에 앉았듯이 한동안은 아마 이런 소통을 위주로 하는 보드게임들은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동아리를 운영해 나갈지는 차차 이 코로나가 진정되는 사태에 따라서 계획해서 한번 실천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수업이 굉장히 떨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선생님이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러한 게임의 규칙을 조금 가져와서 안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쉽게도 우리가 동아리를 지금은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게임의 규칙이라도 알고 저 송지현 선생님은 이렇게 동아리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소개한 영상, 보드게임 중에서 적절한 것을 소개하는, 규칙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